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발표이면서요.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활용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에 대해서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해서 NIA의 엄보미 선임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시간 충분히 갖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실 엄보미 선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엄보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으로서 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현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및 중점 추진 내용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본격 돌입하여 국민의 디지털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지식 정보 제공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전면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등으로 온라인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공공 부문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에듀넷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등 교육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 공유, 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집현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의 집현전은 조선시대의 학문 연구를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국가 인재의 양성과 도서의 수집 이용, 학문 활동의 진작을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디지털 집현전은 과거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이어받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국가 지식 정보의 통합 활용이 가능한 의미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식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 중인 국가기관 등과의 다수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안은 지난 12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동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디지털 집현전법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은 지난 1월에 발의가 되어 5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었으며 어제 날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조만간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과 더불어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가지식 정보는 약 4억 4천만 건으로 논문, 정책자료, 역사, 문화, 기록물들의 지식 정보와 초등, 중등, 고등, 평생학습 강좌 등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25개 국가기관이 48개 개별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제공 채널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국가지식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식 정보의 획득, 이용의 수단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단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민간 포털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간 포털들은 국가지식 정보를 개별 협의를 거쳐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지식 정보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의 지식만을 제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 국민들은 수요에 맞는 국가지식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지식과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가 부재하고 민간 포털과의 연계와 공유 부족으로 지식의 재창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분산된 국가지식 정보의 통합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과 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지식 정보의 통합 접점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상호 융합의 새로운 지식의 재창출 여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범부처 디지털 집현전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집현전은 누구나 국가지식 정보를 가장 쉽게 활용하는 나라라는 비전을 두고 국가지식 정보의 확충 통합, 맞춤형 개방형 통합 플랫폼 구축, 법적 기반 및 확산 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 내용은 국가지식 정보의 확충 통합입니다. 산재된 양질의 국가지식 정보를 확충하여 국민과 민간의 통합 접점으로서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행정 등의 분야별 지식 정보와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의 생애 주기별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 정보의 확충 통합 부분에서 집현전만의 특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가 서로 비교되고 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어 지적 재산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집현전이 단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석학이나 전문가들의 강연, 커뮤니티 및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지식 서비스를 부가적으로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민간에서도 국가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개방 공유 환경도 병행해서 구축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맞춤형 통합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부분도 있지만 통합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집현전은 많은 국가지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개별 사이트에 별도 로그인 없이 집현전 안에서 통합 로그인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로는 법적 기반 및 확산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추진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 체계와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포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을 중점에 두고 국가지식 정보의 정책 수립 시행, 통합 플랫폼의 구축 운영,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플랫폼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범부처 총괄 및 실무 작업반을 두어 협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 중인 디지털 집현전은 올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IS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에서 23년에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며 24년에는 디지털 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집현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관련 지침 등 하위 법령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집현전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지식 정보의 표준화, 연계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모두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법무부 소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그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단 보니까 한 그 온라인으로 35분 정도 그 계속 지금 그 강의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쪽으로 또 전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식 정보 자원들을 그 총괄해서 이제 그 AI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지식 정보 포털 뭐 knowledge.go.kr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data.go.kr 등등 그런 사이트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연결이 될까요? 어, 우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data.go.kr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 정보 포털에서는 지식 정보만이 뭐 논문이나 정책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디지털 집현전에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점이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 대상의 사이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검색할 때 좀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집현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제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가 쉽게 검색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그 잠재적인 이용자 중에 하나로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능 정보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네 개의 콘텐츠에 대해서 그 네 분의 그 NI 연구원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세션을 주관해 주신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상현 본부장님께서 전체 랩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CT 위협본부를 맡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오늘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능정보화 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우 이게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질의보다는 또 코멘트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정보들을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제가 이제 체감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라든지 공공정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부의 업무나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을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온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업무들을 좀 자동화하거나 뭐 편리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보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업무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혁신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전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들이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발표했던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교육 업무를 정보화한다는 의미보다는 교육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지 방식을 혁신하는 데 이제 방점을 두고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화하는 부분들하고 또 정부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이긴 합니다만은 민간에 좀 더 다가가는 사업으로서 추진된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변화의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노력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박상현 본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학계에 있으면서 또 이제 IT 쪽에 있으면서 그 요즘은 뭐 그야말로 이제 학계보다 공공 그리고 민간이 더 빠른 변화의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항상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NIA가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껏 보여주신 것 행보만큼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광고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그 우리나라 IT의 종가 집으로서 여러 가지 창립 이래 86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5대 기관망 전자정보를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획을 그어왔습니다. 그 NIA는 이제 전국 조직이고요. 그 이번에 그 제가 들은 말로는 이제 그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이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좋은 IT 쪽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NIA가 최고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공모 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그 제가 가진 자료로 3시 10분부터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 두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사회 현안을 위한 지능정보가 두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온라인에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